자, 일단 여기 한번 펴볼까 얘들아? 독서 문화에 참여하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본격적으로 본문 체제를 읽기 전에 뭐 간단하게 알아야 될 개념들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자. 자, 일단은 뭐 첫 번째 테마는 뭐냐면 함께 읽기야. 함께 읽기. 함께 읽기는 뭐 장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나 다른 사람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새로운 독서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성원들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다지고 필요한 정보를 보면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함께 읽는 효과. 약간 우리가 보통 독서라고 하면 약간 혼자 어디 약간 처박혀가지고 약간 책 읽는, 혼자서 하는 약간 그런 활동이라고 떠올리기 좀 쉬운데 여기선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함께 읽기, 함께 읽는 독서를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 번째, 학습 공동체에서 한급 문구를 갖추고 각자 읽어야 할 책을 정해서 읽은 다음에 그 내용을 다른 구성원들과 공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어렸을 때 여러분들 약간 독서 토론 같은 거 해보셨나요?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독서 대회에 참가하기, 그리고 독서 동아리 만들기, 되게 쉽죠? 이런 거를 하면은 독서 경험의 폭을 넓히고 상호소통을 지향하는 독서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독서를 우리가 하는데 왜 우리가 독서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도 흔히 아시다시피 똑똑해질 수 있다. 한마디로 똑똑해질 수 있고 자기 개발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효과가 있고요. 여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과 서로 다른 생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풍요로운 독서 경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사회 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감도 형성할 수 있다. 즉 약간 정보를 깨닫고 약간 자기 개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것까지 바로 독서의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굉장히 간단했고, 자, 그렇다면 우리 본격적으로 글을 읽기 전에 이 오래된 미래라는 글을 읽어볼 텐데, 그래서 이 오래된 미래라는 건 어떤 글인가 대략적으로 한번 보자. 자, 이 오래된 미래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대. 그 첫 번째 부분은 전통에 관하여 라는 라다크의 전통적인 삶의 양식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고, 잠깐만. 뭐라고 했어?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변화에 관하여라는 성공 문명의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하고 있는 라다크의 실태를 얘기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라다크의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서 인류가 지향할 미래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이 책의 제1부 라다크의 전통은 과연 무엇인지 요거에 관한 내용이 나온대요. 그렇죠? 이 책을 읽고 어떤 학생의 글을 우리가 읽어보는 거야. 알겠지? 이 글을 읽는 게 아니라 이 글을 읽은 어떤 학생의 글을 읽는 거야. 자, 그렇다면 얘는 라다크와 관련된 이 오래된 모시기 그 책을 읽고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자. 자,
자, 오래된 못이 그거는 일단은 세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했어. 그리고 그 세 파트 중에서 첫 번째 파트, 전통에 관하여라는 첫 번째 파트는 7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장, 그 7째 장 중에서 첫 번째 장은 제목이 작은 티베트인가 봐. 이 작은 티베트라는 일장에서는 라다크가 어떤 곳인지 소개를 해주고 있대요. 그렇죠? 그다음 일장에는 라다크에 대해 소개를 해주고 있구나. 그다음 라다크는 무엇이냐? 옛날에 작은 왕국이었고, 그리고 위치, 히말라야 산맥 언저리에 위치해 있다고 해.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소남이라는 라다크 젊은이를 만나서 라다크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그다음 이 소남이라는 라다크 젊은이가 책 속에 나오나 봐. 그치? 자, 어쨌든 1장은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 2장. 2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라다크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개발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고요. 이게 2장 내용. 그다음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자면 이 라다크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어떠냐면은 가족들이 함께 농사를 짓는 삶의 방식이었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 라다크 사람들은 근건 절약을 생활하고 아주 약간 아껴 쓰고 그리고 가축을 기르고 여러 기능을 갖춘 집에서 삶을 느리게 운영하면서 살아갔다고 해요. 뭔가 약간 이렇게 보면은 아주 약간 검소하고요. 그리고 우리처럼 약간 급한 게 아니라 약간 여유 있게 느리게 살아가는 그런 라다크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2장에서 나타내주고 있다고 해. 그렇죠? 자, 3장에서는 라다크 사람들의 건강 문제를 다루고 있대. 자, 그래서 이 라다크 사람들은 약간 건강을 어떻게 관리했을까? 바로 전통적이면서도 아주 잘 갖추어진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리고 가끔씩 샤먼이나 점성가들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00% 과학적인 치료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도대체 샤먼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자, 샤먼은 저기 정의가 나타나있죠. 샤먼의 뜻. 라다크에서 홀령의 말을 들려주는 특별한 존재로 인식이 된대. 즉 약간 유령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런 매개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 샤먼은. 그렇죠? 자, 다음 4장. 4장에서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제목이래. 그 사람 뭔가 이 제목만 봐도 뭔가 주제가 나오지 않니? 그렇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자, 이 4장에는 글쓴이가 라다크에 관해 말하고 싶은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 4장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대요. 자, 그다음 어떤 내용이길래? 한번 보자. 자, 라다크 사람들은 서로 배려하고요. 그리고 되도록 싸우지 않으려 하고 그리고 갈등이 생기면 중재자를 찾아가 해결하는 전통이 있다. 그렇다면 중재자를 찾아가서 해결하는 게 얘네들의 갈등 해결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죠? 뭐 함정으로 약간 문제로 나오면 어떤 게 나올 수 있겠어? 얘네들은 갈등이 생기면은 약간 스스로 해결한다. 약간 이런 선택지가 함정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마을 일들은 아주 민주적으로 운영된대요. 오, 민주주의. 그리고 자신의 일을 소상히 하는 사람을 찾아가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한다. 저 소상히 아는 사람이 그 중재자겠죠, 그러면. 그치? 자, 무엇보다 그들은 개인의 이익과 전체 공동체의 이익을 잘 조화시키며 살아간대요. 너무 자기 거를 주장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자기 것을 양보하지도 않는 개인과 공동을 잘 조화시키며 살아가는 아주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이런 라다크 사람들의 갈등 해결 방법이 글쓴이가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래요. 알겠죠? 자, 여기 5장. 자유로운 춘사위는 라다크의 결혼제도와 여성의 지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하, 5장은 결혼제도 그리고 여성의 지위에 대한 내용이다. 맞아 읽어보면은 라다크에는 1처 다부제. 우리나라랑 반대 아니니? 1처 다부제. 즉 여자가 한 명, 남편이 여러 명인 거야. 우리나라의 약간 옛날 일부 다처제랑은 반대되는 거겠지. 그죠? 1처 다부제야. 이런 독특한 결혼 제도가 있었다. 남편이 여러 명이죠. 자, 그렇다면 여자가 한 명이고 남편이 여러 명이야. 이건 무슨 뜻이야? 여성이 가족 안에서 강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뜻이야. 그 원피스에 약간 빅맘 아니? 걔도 그거잖아. 남편이 여러 명이죠. 왜냐하면 자기만의 그 국가, 군대를 세우려고, 그렇죠? 좀 비유가 이상한가? 어쨌든, 네. 어쨌든 그만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성이 가족 안에서 굉장히 강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라는 점. 자, 우리나라와는 참 달랐던 그런 전통이죠. 그죠? 그리고 아이들은 어른들의 공동보호 아래서 따뜻하게 길러진다. 뭐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렇다면 다음 6장. 불교 생활의 양식에서는 라다크 사람들이 대부분 믿고 있는 불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하, 그렇다 6장의 내용은 라다크 사람들의 불교 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자, 불교는 라다크 사람들의 모든 생활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데, 하지만 불교가 이제 라다크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종교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이런 불교적 세계관으로 인해 그들은 무엇에나 집착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약간 불교에 이런 개념이 있죠. 약간 해탈, 그렇죠? 이런 해탈의 태도를 라다크 사람들은 아주 잘 가지고 있대요. 불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게 바로 6장의 내용이었고. 자, 그리고 마지막 7장. 7장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라다크 사람들이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대. 삶의 기쁨. 그리고 그들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내면을 갖춘 사람들. 즉 정말 얘네들이 약간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을 진정 즐길 줄 아는, 그 행복을 누릴 줄 아는 건강한 내면을 갖춘 사람들이다. 라다크 사람들이. 그리고 그만큼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해. 라다크 사람들은. 자, 이렇게 어떤 한 학생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라다크 사람들의 약간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잠깐 너무 넘어갔다. 자, 그래서 이 학생이 제시하고자 하는 독서 토론 주제는 뭐냐면은 라다크 사람들 삶에서 특히 인상적인 모습은 무엇일까? 그리고 두 번째, 라다크의 전통적인 삶과 현재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다를까? 비교를 해보자는 거지. 그리고 3번, 이 라다크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자. 라다크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바탕으로 해서 요것들이 바로 토론 주제라고 해.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 밑줄 쳐주시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 토론 주제에 대해서 얘네들이 하는 말을 일단은 들어볼 거고, 그리고 요 내용들이 다 여러분들 시험의 선택지에 나올 수 있겠다. 알겠죠? 자, 얘네들이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을 하는지 보자. 자, 이 우철이라는 애는 일부 2장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대. 자, 2장 내용이 뭐냐면은 라다크에서는 시간이 참 느슨하게 측정이 된다. 느리게 살아간다. 기억나죠?
느리게 살아간다. 라다크 사람들. 이게 참 인상적이었대. 그렇다면 이 학생은 왜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느껴졌을까? 마저 한번 읽어보자. 자, 우리는 내일 아침 9시 반에 만나자고 하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내일 한낮에 만나러 올게. 저녁 전에. 이렇게 무척 넓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은 하루 종일 기다리기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그들이 그만큼 여유 있는 삶을 산다는 거겠지. 이거 이해가니 얘들아? 자, 여기 되게 재밌는 내용이야 이거. 일단 여기 한번 이렇게 한번 해주고 되게 재밌는 내용 아니니? 우리 같은 경우는 약간 친구들이랑 시간 잡을 때 야 9시 반에 뭐 어디 앞에서 만나자 하는데 얘네들은 구체적인 시간을 얘기하지 않고 야 내일 낮에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아 얘네들은 그만큼 여유 있는 삶을 산다는 거겠구나. 뭐 한두 시간 정도 기다려도 얘네들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라고 깨달은 거야.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상상도 할 수 없지. 그죠? 뭐 10분, 15분 늦었다. 그러다 이제 욕부터 나가지. 이제. 근데 얘네들은 그렇지 않다는 소리야. 왜냐면 그만큼 여유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삶에 여유가 있으니까 뭐 한두 시간 정도? 뭐 기다려주지 뭐. 이렇게 여유 있는 삶을 산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라다크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도 참 독특하대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뭐가 있을까? 라다크 사람들이. 자, 그 예시를 일단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예시. 그 예시로 뭐 콘크라트라는 말은 어두워진 다음 잘 때까지를 가리키는 말이고 니체는 해가 산의 꼭대기라는 뜻이다. 뭐 그리고 또 해가 뜨기 전에 새들이 돌아가는 시간을 나타내면 치펜시리트라는 말을 사용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또 뭔지 알겠지? 우리처럼 구체적으로 몇 분 몇 시 이런 표현을 쓰는 대신 정확하게 몇 시 몇 분 이런 말을 쓰는 대신 그냥 한마디로 낮, 밤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쵸? 굉장히 범위가 넓고 추상적이죠. 하지만 그만큼 얘네들이 그만큼 여유가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자, 일단 내가 할머니께 우리 엄마는 언제 태어나냐고 여쭤본 적이 있는데 뭐 글쎄 아침쯤이지라고 하셔서 아침 언제냐고 여쭤봤더니 개밥 줄 때쯤이라고 하셨대요. 이거 한참 웃었다. 근데 라다크 사람들이 다 우리 외할머니 같은가 봐. 자기의 약간 자기와 관련된 일화를 바탕으로 이 라다크 사람들이 여유 있는 삶을 산다라는 그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연결해주세요. 뒷받침. 자신의 개인적인 일화를 이 라다크 사람들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지. 그렇죠? 자, 반면에 민우라는 학생은 사장 내용이 굉장히 인상 깊었대. 사장 내용이 뭐였냐면은 라다크 사람들은 잘 싸우지 않는다. 근데 이 사실보다 그 이유가 더 흥미롭대요. 얘네들의 갈등 해결 방법이 뭐였는지 기억나니 얘들아? 중재자를 찾는 거였어. 그렇죠? 중재자. 그래서 서로 직접 싸우는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고 중재자를 찾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흥미로웠다. 자, 그래서 얘들아 질문 하나 할게요. 라다크 사람들이 갈등이 생겼을 때 중재자를 찾는 이유가 뭐야? 이거야. 서로 싸우지 않으려고. 서로 싸우지 않으려고 중재자를 찾는 거야. 서로 싸우지 않으려고 중재자를 찾는 거야. 알겠지? 이게 중요한 거야. 이유. 그 이유가 서로 싸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중재자를 찾는 것이다.
게다가 자발적으로 중재자로 나서는 사람들도 있대. 자발적으로 야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대. 라다크에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은 사람들이 굳이 싸울 일이 없겠다. 그래서 이 민우라는 학생은 이사장, 라다크 사람들의 갈등 해결 방법 그리고 그 이유가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해. 알겠죠? 자 다음 지은이 같은 경우는 2장 내용이 굉장히 인상 깊었대. 2장 내용이 굉장히 인상 깊었대. 약간 2장이 인상 깊었다고 했던 애는 약간 그 처음에 누구였지? 맨 처음에 나왔던 학생도 2장이 인상 깊었다고 했죠. 그죠? 지은이도 약간 2장이 인상 깊었대. 근데 이유는 조금 달라요. 이유는 조금 달라. 자 얘가 이게 인상 깊었던 이유는 약간 어린 소녀에 관한 에피소드가 나왔었나봐. 2장에. 그죠? 자 일단 이 어린 소녀 관련된 에피소드는 무슨 내용이냐? 바로 글쓴이가 라다크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겨울에서 빨래하는데 7살도 안 된 소녀가 물에 옷을 넣지 말라고 했대. 왜냐하면은 아래쪽에 사는 사람들이 마셔야 할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남을 굉장히 배려하는 그런 라다크 사람들의 성숙한 인식이 드러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지은이는 그 2장의 그 내용을 통해서 남을 배려하는 게 참 중요하겠구나 라는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남을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려면은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된 거지. 이해 가십니까? 자, 민호가 또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인상 깊게 본 대목이 하나 더 있대. 그게 바로 1장. 라다크에서 가장 존경받는 불교 철학자 타시. 이 인물에 관해 이 인물이 쓴 시가 1장에 나오나 봐. 근데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대요. 그렇다면 이 시가 어떤 내용일까? 자, 그는 시에서 유럽의 물질적 관영 그리고 산업과 기술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은 그런 것 없이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역설했다. 아하, 이렇게 말했대. 유럽 기술 엄청 발전했지, 좋지. 하지만 우리 라다크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도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어. 우리는 그런 발전된 기술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라는 내용이 이 사람의 시에 있었대. 자, 이거 좀 더 이제 읽어보면은 서구인들이 누리고 있는 부유함도 결국은 덧없는 것이라고 했대. 이런 내용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삶에 관해 더 깊은 생각을 가지라고 권유하는 내용도 있나봐, 이 시에. 그리고 그런 타시 인물의 그 시가 꼭 자신을 향해 말하는 것처럼 들렸대. 즉, 그렇다면 얘가 깨달은 건 뭘까? 타시라는 사람의 시를 통해서 얘가 깨달은 건 뭐냐면은 부유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불교 철학자 타시의 시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야. 얘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그 시를 보고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게 했어. 자, 그다음 문제는 얘들아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여기 약간 기억 동그라미 치고 그다음에 얘가 삶에서 중요하다고 깨달은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수 있겠다.
뭐겠어? 앞문장을 보면 알 수 있겠지. 부유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에 관해 더 깊은 생각을 가지는 것. 즉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이해가 깨달은 내용이겠지. 자, 그리고 지은이도 거기에 더 들어서 이탓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마디를 더합니다. 자, 6장에서는 그 사람이 글쓴이에게 이렇게 말을 한대. 자, 나무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당신은 그것을 다른 것과 구별하여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차원에서 보면은 나무는 독립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나무는 관계의 그물 속으로 녹아 들어가서 잎사귀에 떨어지는 비와 나무를 흔드는 바람과 그것을 받쳐주는 땅이 모두 나무의 한 부분에 이른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주의 모든 것이 나무를 그리고 나무를 만들도록 독해서도 나무도 고립된 실체가 아니라는 건데 참 의미심장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 탓이라는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모든 것을 구분짓지 말고 연결돼서 생각해보자 라고 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몇 장에 나와 있었다? 6장에 나와 있었다. 얘가 몇 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선생님들께서 함정을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지은이나 민우나 지금 둘 다 불교 철학자 타시라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은이 같은 경우는 약간 6장을 이제 들먹이고 있고, 그리고 위에 민우는 몇 장을 얘기하고 있었죠? 2장이었나? 1장이었나? 나도 기억이 안 난다. 1장이었네요. 민우가 얘기한 부분은 1장. 반면에 지은이가 얘기한 부분은 6장. 요 장도 잘 구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타시의 말을 보고 이렇게 생각해봤대. 나란 존재도 나무처럼 고립된 것이 아니라면 나는 이전까지 나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나도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가 맺혀진 그런 존재가 아닐까? 라고 깨닫는 거지. 참 철학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은이 같은 경우는 타시의 이제 시를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야. 아시겠죠? 자아성찰. 그런 라다크 사람들의 책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관과 사고가 확장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지. 내가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약간 철학적인 내용을 책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니까 그만큼 가치관과 사고가 확장된다고 볼 수 있겠지. 그렇죠? 자, 이렇게 알아봤고요. 자, 마저 읽어보자. 이 우철이라는 학생은 라다크 사람들의 여유에 좀 더 관심이 간대요. 여기를 좀 더 인상 깊게 깊었나 봐. 자, 7장에서 행화, 뭐 벽에 거는 그림이래. 그 그림을 그리는 화가 은가왕, 줄여서 은가왕이라고 할게요. 화가 은가왕이 카슈미르 지방으로 여행을 갔을 때 오지에서 그의 호천을 보고 카슈미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조롱을 하는데도 그것을 즐기는 듯 아무렇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니까 은가왕이라는 사람이 카슈미르 지역으로 가서 그 카슈미르 약간 현지인들이 자기를 보고 웃었대. 그 오천을 보고 웃었는데 오히려 이 은가왕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즐기는 듯 아무렇지도 않았대요. 자, 그래서 글쓴이가 왜 화를 내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내가 왜 화를 내야 돼요?
오히려 이렇게 역질문을 했대요. 역질문을 했대요. 굉장히 약간 마음이 평온한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거를 보고 글쓴이는 라다크 사람들은 삶의 기쁨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구나. 왜? 사람들의 조롱에도 신경 쓰지 않고 자기는 그냥 여행 왔다는 그 사실이 너무 좋았던 거야. 이 은가왕이라는 사람은. 나는 여기가 좋아서 내가 여행을 즐기러 왔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들 시선까지 신경 써야 돼?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지. 그치? 그런 은가왕의 태도를 보고 이 글쓴이는 정말 라다크 사람들은 진정한 삶의 기쁨이 뭔지를 아는구나. 자, 그렇다면 라다크 사람들이 진정으로 삶의 기쁨을 즐기지 않는 방법은 뭐야? 다른 사람들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거야. 그렇지? 뭐 여행 왔으면 내가 여행을 즐기면 되는 거지. 뭐하러 다른 사람들 시선까지 신경 써야 되나? 뭐하러 다른 사람 말까지 들어야 되나? 정말 진정한 기쁨을 즐기지 않는 사람들인 거지. 그리고 그만큼 여유까지 있는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거지. 마음에 여유가 없다면 약간 다른 사람들의 말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겠죠? 그렇죠? 자, 지금까지 읽었던 부분은 첫 번째 토론 주제였던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말하기였던 거야. 알겠지 얘들아? 지금까지 읽었던 부분은 인상 깊었던 부분 말하기라는 첫 번째 토론 주제.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두 번째 토론 주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 지겹지 진짜? 그치? 두 번째 토론 주제가 아까 뭐였니 얘들아? 라다크 사람들의 전통적인 삶과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비교 대조해보자. 이게 바로 두 번째 토론 주제. 그렇다면 뭐 여기서는 약간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떤 스타일로 말을 하겠니? 비교와 대조를 하면서 오늘날 우리와 옛날 라다크 사람들을 비교 대조하면서 말을 하겠죠. 자, 그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자. 자, 민우가 말하는 라다크 사람들과 오늘날 우리의 차이점은 뭘까? 바로 이거죠. 자발적 중재자를 세워서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게 오늘날과의 차이점이다. 자, 왜냐하면은 오늘날에는 너무 쉽게 갈등이 다툼으로 번질되기 때문에. 자, 근데 얘들아 여기서 중요하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중재자가 있긴 해. 중재자가 있긴 해. 근데 그게 누구야? 변호사야. 변호사야. 변호사라는 중재자가 오늘날에도 있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변호사라는 중재자가 이 사람들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란 소리야. 오늘날에도 변호사라는 중재자가 있지만 그래도 약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변호사라는 중재자는 자신들의 실정을, 즉 갈등 당사자들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다크 사람들과 비교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라다크에서의 중재자는 그 사람들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 반면 하지만 오늘날의 중재자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 바로 차이점이다. 아시겠죠? 한정에선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 오늘날에는 중재자가 없다.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지. 그렇지? 있긴 하지만 이 점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민우가 말한 차이점은 바로 그거였다. 알겠지? 이게 바로 첫 번째 차이점이었고요.
자, 두 번째 차이점. 이제 다른 학생이 또 두 번째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약간 아까 나왔던 얘기이긴 한데 라다크 사람들은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고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갈등에 관해서도 훨씬 더 관용적이고 타협적이다. 이게 바로 오늘날 1분 1초에 따지고 빨리빨리 익숙해진 현대전 삶의 방식과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자, 그리고 또 얘가 이제 말하고 있는 차이점은 뭐냐면, 자, 일단은 유연하고 여유 있다. 이게 바로 여기 첫 번째 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갈등에 훨씬 더 관용적이고 타협적이다. 라다크 사람들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날과 다르게 이런 경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2번 같은 경우는 여기와 관련이 있겠죠. 즉 정리를 해보자면 얘들아, 우철이가 말하고 있는 오늘날과의 차이점은 두 가지인 거야. 크게 바로 유연하고 여유 있는 태도, 오늘날에는 없는 태도지. 그리고 두 번째, 갈등에 훨씬 더 관용적이고 타협적.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날에는 옛날 라다크 사람들과 다르게 이해관계를 아주 날카롭게 따지기 좋아하고 매사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경향. 즉 약간 개인의 이익 아니면 자기가 속한 그 단체의 이익을 중심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그게 옛날 사람들과의 차이점이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갈등에 더 관용적이고 타협적이지 못하다 라는 차이점을 얘는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뭐야? 포켓몬빵 그냥 팔았다고 편의점에서 해고당했대요. 자, 먼저 한번 읽어보자. 자, 지은이가 이제 우리의 문제가 뭘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을 나처럼 생각한다면 많은 갈등을 생기지 않을 것이다. 앞에서 말한 소녀의 이야기가 우리의 사회 갈등을 풀 수 있는 생각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어.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라다크 소녀를 통해서 아까 깨달았던 게 뭐라 그랬어? 어려서부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질적 이익이 중시되는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 남을 배려하는 태도를 잊어버렸다. 이런 생각이 계속된다면은 우리는 앞으로 라다크 사람들과 같은 그런 정겨운 삶을 이루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라는 말이 또 여기와 관련이 돼 있대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 자,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라는 도대체 무엇일까? 맞아, 읽어보면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은 나만 좋으면 된다는 사고방식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은 물질적인 이익만 중시한다면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은 얻을 수 없는 것이지. 그렇죠? 자, 그리고 지은이가 생각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뭐 갑자기 얘가 이 장의 그 제목을 왜 들어오겠어? 이 대지와 함께하는 삶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과 관련이 돼 있다 라고 지은이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